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학부모님들 약간 한번 다시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뒤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 거예요. 공부 잘하는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팔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팔에 어디를 운동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가장 발전이 빠르다고 하는 연구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인 게 공부를 할 때 내가 머리를 어떻게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하면은 머리가 계속 좋아져요. 운동을 해서 체력이 좋아지듯이 머리를 하면 뇌에 있는 사고력이 좋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습득력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그걸 내가 이해하는 이해력이 있고 뭐 나만의 생각을 가지는 창의력도 있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표현력도 있고 다양한 이제 사고력들이 있는데요. 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고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인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머리가 점점 사고력이 좋아져요. 체력이 좋아지면 운동을 잘하는 것처럼 사고력이 좋아지면 공부를 잘하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공부를 할 때도 이제 내가 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태어날 때 막 타고난 천재들의 머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거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피지컬 자체가 너무 다른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을 해야 되는 친구들. 이제 그런 것과는 별개로 어떻게 내가 내 캐릭터에 맞는 최고의 상태를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럼 계속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게 약간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빈 껍데기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뭔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책을 보면서 외우고만 있구나. 약간 그러면 공부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그래서 내가 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계속 되새겨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맞아요. 사실 엄청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공부하기만도 바쁜데 어떤 부분을 사용을 해서 어디를 공부를 하고 있고 인지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서 저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명확한 동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선배님께서는 그 동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찾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약간 친구들마다 케이스가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달라요. 혹시 약간 다들 자기만의 동기를 찾아가는 명확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조금 초등학생이나 어린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걸 안 시켜도 해요. 그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찾지? 안 물어봤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아이가 뭔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가 또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 사실은 이 아이의 재능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보면은 엄청 잘 보여요.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눈빛이 막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것만 딱 발견을 해서 네가 그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인식이 한 번만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되게 쉬워요.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좋아하는 과목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 싫어하는 과목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보통 싫어하는 과목부터 공부를 많이 해요. 그걸 내가 잘 못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에너지가 별로 없을 때는 공부에 대한 의욕과 이런 게 활발하고 있지 않을 때는 당연히 좋아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차올라요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 힘으로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버티면서 해내야지 처음부터 계속 내가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힘든 거 이것만 하면 계속 동기는 떨어지고 공부가 힘든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아무도 안 시켜도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뭔지에 대한 감을 딱 잡는 거. 근데 그거는 수많은 과목들과 경험들과 공부를 통해서 제가 말하는 원론적인 그 배우고 익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공부를 통해서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어머니, 이제 아버님들께서 찾아주시기 참 쉽죠. 훨씬 많은 경험을 하셨었으니까. 계속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에너지도 생기고, 이유도 생기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진짜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게임은 근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게임 어떡하냐고. 애가 게임할 때만 눈을 빚네. 네. 게임이 끝나고 스스로나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게임하고 나서 너는 뭐를 새로 알게 됐니? 뭘 공부했니? 그렇죠. 게임으로. 그리고 너라면 그거 네가 방금 얘기한 거를 다른 분야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니?
뭐 만약에 네가 수행평가에 그걸 활용한다.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니? 이러면은 게임이 갑자기 공부가 돼요. 게임을 했는데 얘가 실력이 늘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게임을 하면은 뭐 당연히 시간 조절하는 거는 아직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뇌가 다 발달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건 도움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게임을 공부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아까 24시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저도 옛날에 이제 게임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나 게임이 너무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래 알겠다. 그러면 밤새 해라. 그래서 이제 밤새 했어요. 밤새 하고 약간 한풀이를 했죠. 근데 그때 밤새 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또 공부를 했던 게 밤새 하면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이 정도를 하면 내가 충분히 했다는 느낌이 드는구나라는 감이 생긴 거예요. 그럼 또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는요 배우고 익히는 거라서 계속 만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습득력을 쓴 건지 이해력을 쓴 건지 그 개념을 머릿속에서 자꾸 이제 인식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쪽에 있는 뇌의 뉴런이 이렇게 뚫려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더 좋은 방식으로 계속 그걸 찾아갈 수가 있어요. 사고력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그냥 마음껏 게임을 할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을 할까봐 그게 약간 걱정이 되는데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하면 그 네. 주제가 뭐가 됐든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네. 같아요. 네, 진짜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고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24시간 공부하는 애를 어떻게 이겨요? 얘는 진짜로 24시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앉아서 이거를 8시간 한들 잠자서 꿈꾸다가도 공부하는 애를 그래서 공부가 뭔지를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뭘 해도 거기서 깨닫고 그거를 적용만 시킬 수 있다면 네. 진짜 24시간 동안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효과가 네.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가 뭐를 접하느냐가 아니라 네. 그걸 접해서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의 문제 그쵸. 같네요. 오늘 이 립스틱이 나랑 컬러가 잘 맞는구나 공부하신 거죠. 공부는 그냥 결과긴 하거든요. 실력이 늘었잖아요. 결과 이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동기를 찾아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럼 부모님은 조력자와 관찰자의 입장이면 된다는 거지 특별한 보상은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요거는 조금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께서는 네가 너의 공부를 하는데 왜 보상을 해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정말 어렸을 때인데 그때는 막 7살, 8살 막 이럴 때였는데 왜 나는 공부를 잘해도 우리 집에서는 칭찬을 해주지 않느냐며 막 뭐라고 이제 막 부모님한테 막 징징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칭찬도 못 받았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뭐 성적이 어떻게 오르면 게임기를 사준대 뭐라든지 이제 막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핸드폰을 사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래서 더 저를 중심으로 계속 놨던 것 같아요. 내가 내 공부를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보상을 해주지 마라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적이 올라서 보상을 해준다가 아니에요. 성적이 올랐다는 거는 네가 너의 실력이 늘었다는 건데 네가 너의 실력을 이만큼 늘렸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기쁘니까 아빠가 기쁘니까 그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 같이 가서 너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런 거는 좋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 게임기와 그 핸드폰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점수를 60에서 70으로 올려야 된다. 80에서 90으로 올려야 된다.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쵸.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배우고 익히는 공부와 전혀 관련 없는 보상이잖아요. 관련이 있는 보상을 주시면 돼요. 도와주시면 돼요. 그 아이가 그걸 힘내서 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학부모님들 약간 한번 다시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뒤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오. 사실 제가 대학 입시에서는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가 정답이고 뭐가 틀려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이 나만의 관점과 나만의 의견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입시를 할 때 이제 뭐 수능 시험을 본다 이제 이런 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면접을 본다 이런 건 답이 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면접 볼 때 그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다민족 국가와 단일민족 국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건축학과 시험 보러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 건축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끝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은 다 못하고 나왔는데 답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답이 없는데 이건 딱 킬러 질문인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무슨 답을 하는지를 보면은 이 친구의 수준과 생각 방식과 사고력이 다 보여요. 예전에 민사고 면접 문제 중에 내가 너한테 뭘 물어볼 것 같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왔어요. 내가 너한테 뭘 물어볼 것 같니?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아이가 훤히 다 보여요.
어떤 친구는 되게 당차게 난 이런 걸 준비해왔는데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는 아 이런 애구나. 그리고 이제 저 선생님이 나한테 지금 무슨 답을 기대하는 걸까? 이런 게 딱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 얘는 이렇게 사고하는구나.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알맹이가 뭐고 그 방식이 뭐고 그게 우리 학교와 맞는지. 학교마다 다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 그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뭐 영재고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예고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대학교 다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맞는 그 사고력을 가지고 지적 활력과 호기심이 있는 아이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게 면접 문제. 그거는 관점과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입시가 닥쳐오면 엄청 간절해지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다고 제가 만약에 그 입시 전에 들었더라면 반드시 그걸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좋아요?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정답이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면접 보러 온 친구들은 다 그 수능 정답을 맞추고 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너가 계속 우리가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고력과 그런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게. 이게 면접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져요. 이게 뭐 논술도 마찬가지고 너의 생각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다른 외국 입시 문제 중에 행복의 기준을 4가지로 정하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런 거 답이 없어요. 그게 뭔지를 찾는 거.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을 본다거나 이제 뭔가 문제를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당연히 내가 잘 익혀놔야 그 바탕을 가지고 내가 내 관점을 그 바탕 위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들어줄 수 있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그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장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내 생각이야, 이거 창의적이지 않아? 하지만 아무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 베이스가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사회적인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문제풀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중요하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졸업을 앞둔 입장에서 아, 네네. 취준이라던가 약간 그 사회 면접을 볼 때도 정말 마음에 익혀두면 좋을 내용 같아요. 좀만 빨리 알걸. 네, 그러면 이제부터 선배님의 구체적인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국어부터 들어야겠죠? 국어 공부법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국어는